자, 6월 모의고사 지문 이제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2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3학년이다 보니 뭐 짜잘한 어법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잖아. 자, 갑니다. 자,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법에 관련된 법조인이나 변호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지. 변호사들은 때때로 소유권이라는 걸 뭐라고 묘사하냐면 한 다발의 막대기라고 묘사를 한대. A bundle of. 이게 한 다발이란 뜻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대기를 한 다발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This metaphor. 이러한 비유는 도입되었다. 대략 한 세기 정도 전에.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다. 법의 티칭을, 법의 실행을, 그러니까 법을 가르치고 법을 실행하는 것을 많이 변화시켰다. 트랜스폼,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유권이라는 것을 한 다발의 막대로 비유를 하는 게 글의 소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보자. 이러한 메타포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볼 수 있게 도와줘. 뭐로써? 여기 이제 말이 조금 복잡해질 건데 우리가 소유권을 뭐라고 볼 거냐면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으로 볼 거래. 이거 대인 관계에 관한 권리겠지? 대인 관계에 관한 권리. 자, 해석제를 한번 봅시다. 이럴 때. 대인 관계적인 권리라고 써 있어. 대인 관계적인 권리의 그룹이라고 봐. 근데 그것이 관계대명사, 그것이 분리될 수도 있고 다시 합쳐질 수도 있어. 이렇게 갈 건데 분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썼다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be separated, be put together. 이렇게 비동사 PP, 비동사 PP 이렇게 두 번 병렬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발을 들고 있는데 이거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비유를 계속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페이지 넘겨서 보면 When you say it's mine, 당신이 말할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in reference to 뭐뭐를 언급하여 어떤 자원을 언급하여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시를 하나 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집이 있어. 이거 집 내 거야 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집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의미합니다. 당신이 많은 스틱을 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번들 아까 말했지. 다발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다발 전체를 구성하는 소유권을 들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대.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내가 만약에 야, 나 집 하나 있어 라고 내가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나는 이제 이 집에 관련된 다발을 들고 있는 거야. 됐지? 그 얘기 뒤에서 할 거야. 집에 관련된 다발을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갈 거고.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어법 체크. 여기서의 that은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지시대명사 대시겠지. 근데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법적으로 헷갈릴 우려가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다발, 막대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면은 나는 이 집을 판매할 수도 있어. 이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렌트, 빌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right to mortgage라고 하면은 이거 저당 잡히다라고 오른쪽에 써 있을 건데 뭐냐면은 담보대출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야,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 싶은데 이게 몰기지야. 담보대출. 그 다음에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많이 들어봤지? 그 다음에 기브어웨이.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아니면 집을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권리들을 내가 들고 있는 거야. 팔 수도 있는 권리. 부실 수도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권리. 뭐 있어 뭐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 하나하나를 들고 있지. 근데 하나하나 이제 권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판매하는 건 어떤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인터퍼스널한 거지. 렌트. 빌려주는 것도 어떤 사람과의 나의 인터퍼스널한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치? 담보대출하는 것도 은행과 나의 어떤 인터퍼스널한 관계이기 때문에 집에 관련해서 내가 인터퍼스널한 권리들을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그 막대기들을 스플릿,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버려. 이 막대기들을 쪼개. As for a piece of land. 땅처럼, 땅의 경우처럼 이렇게 해석하자. As for, 뭐뭐의 경우에처럼. There may be a landowner.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을 잡고 있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집을 빌려서 뭐 월세 같은 거 내면서 사는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플럼버, 배관공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배관공은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배관공이야. 그 다음에 석유 회사인데, 이 석유 회사는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거지. 됐지? 쪼개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ach of these parties own a stick in the bundle. 자, 파티라는 단어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을 파티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이러한 각각의 그룹들은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아. 이러한 각각의 그룹들은 그 다발 속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 자, 그래서 여기 도를 기점으로 해서 글의 내용을 이제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지. 방금 전까지는 내가 들고 있어. 이거 집을 뭐 팔 수도 있는 권리, 빌려줄 수도 있는 권리, 담보대출할 수도 있는 권리, 부술 수도 있는 권리를 이렇게 내가 들고 있다면, 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는 쪼개져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에 대한 저당은 은행이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은 랜드오너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또 세입자가 들고 있는 거고, 이게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 도라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묶여 있고 쪼개져 있고 이렇게 글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거 안 틀리면 좋겠고. 자, 이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단어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간혹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도우라는 말하고 얼도우라는 말이 이게 이제 접속사로서는 같지.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이제 접속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는 저 도우가 접속사의 기능이 아니야. 얘는 연결사로도 쓰일 수 있어. 연결사는 품사적으로 봤을 땐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달라. 근데 얘는 연결사로 못 쓰여. 이게 조금 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사로 쓰인 도우이기 때문에 얼도우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서 내가 빨강색으로 세모친 부분에서 도우 쓸래, 얼도우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여기는 연결사 자리이기 때문에 얼도우 안 되고 도우가 정답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넘어가자. 자, 넘어가서 22번 질문 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주어 진주어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고, pay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어. 이익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관하여는 뭐가 이익이 되냐면 약간은 패러노이드 하는 게 이익이 되다. 패러노이드라고 하면 편집증적인 이라는 의미거든. 근데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집증적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예민한 거, 막 되게 막 불안해하면서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집증적인 건데, 약간은 편집증적인 게 이익이 된대. But not a lot. 근데 많이는 안 되고 약간 편집증적인 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자, given the level of anonymity with all that resides on the internet. 얘가 선행사야. 그래서 reside라는 단어가 뭐 거주하다, 머물다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자, 가주어 진주어지, 센서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분별 있는 겁니다. 똑똑한 겁니다. 뭐가?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분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that you may receive, 당신이 받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품는 게 센서블한 겁니다. 센서블은 분별 있는 이란 뜻이고 아마 많이 봤을 건데, 센서티브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센서티브는 민감한이지, 여기서 센서티브를 쓸 수는 없습니다. 자, typically, 일반적으로는
It is to our natural instinct when we meet someone coming down a sidewalk to place yourself. 자, 가주어진 주어. 체크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when은 이렇게 괄호 칠까? 이러면은 아마 해석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여기 먼저 해석해 볼게. Come down a sidewalk. 사이드워크는 이제 길가에 있는 옆에 이제 사람들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 있지. 인도라고 해볼게. Come down은 이 down이라는 단어가 밑에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뭐를 따라서라고 할 때 down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뭐뭐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이럴 때도 down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인도를 따라서 오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날 때 뭐뭐 하는 게 우리의 자연적 본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인도를 따라서 오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뭐 하는 게 우리의 자연적 본능이냐면 너 자신을 어떤 프로텍티브 포지션, 보호하는 포지션의 방식으로 너 자신을 놓는 게 본능이다. 좀 쉽게 말해볼까?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 막 나한테 와. 그러면은 약간 움찔하지. 움찔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옆으로 약간 비켜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다. 이런 얘기야. 특히 뭐 할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having known you, 너를 알아왔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 나 너 알고 지냈어. 라고 소개를 할 때 much to your surprise, 놀랍게도 너에게 굉장히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나 너 알고 지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이 막 어렵진 않은데 이 문장 구조 볼 때 이제 요런 거 좀 신경 써서 보면 좋겠어. 괄호 열고 닫거나 아니면 가주어진 주어 이런 거. 자, 여기 체크를 좀 해볼까? 어법으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하게 ing를 쓸 거냐 아니면 완료 시제를 결합해서 ing를 쓸 거냐의 차이인데 완료 시제가 들어가면 과거 뉘앙스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ing를 쓰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에게 지금 소개를 하는데 나는 너를 지금 알고 있어 라는 뉘앙스야. 그냥 knowing이라고 하면 알겠지? 근데 having known이라고 하면 having pp 이렇게 쓰면은 내가 너를 지금 알고 있다가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 라고 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보면 깔끔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1학년, 2학년 내신 준비들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3학년 게 재밌는 것 같아. 1학년, 2학년 거는 글들이 재미가 없어. 자, by design, 일부러라고 해석해. 일부러. 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설계라는 의미를 가지지. 그러니까 일부러라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설계에 의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어. 이런 말이야. 자, 일부러 우리는 set up challenges, 챌린지, 어려움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걸 만들어내. 아니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될 도전 과제 같은 걸 만들 거야. 됐지? 근데 그 챌린지가 어떤 거냐면 The individual must validate how they know us by presenting scenarios, name or acquaintance or evidence 까지만 일단 해석을 해볼게. 자, 일부러 우리는 어떤 챌린지를 만들 건데 그 챌린지가 뭐냐면 나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입증해야 돼. validate. 유효성을 입증해야 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뭐 함으로써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름을 제시하고 acquaintance는 이제 알고 지낸다. 이걸 구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알고 지낸다라는 걸 증명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입증해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챌린지를 만든다.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는 너를 이러해서 내가 너를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잖아. 어려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단어로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뭐 scenario, name, acquaintance or evidence 얘네들을 선행사로 잡아서 다시 한번 꾸밀 거야. 그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 수업할 때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원래는 주어 동사가 완전하게 나오는 게 맞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 동사를 다 말하는 게 너무 낭비다라고 생각하면 투부정사로 이렇게 퉁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이걸 틀렸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해석 자연스럽게 되면 매끄럽게 넘어가면 되겠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법 문제는 안 내는데 내신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대 뒤에 주어 동사를 완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퉁쳐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지? 그 사람이 와서 증명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아는지. 자, once. 일단 뭐 하면 once we have received that information. 일단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it has gone through a cognitive validation. 그것이 그 사람이 제시했던 그 정보가 인식적 입증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뭐라고?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All this happens in a matter of minutes.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합니다. 몇 분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is a natural defense mechanism.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That we perform. 우리가 수행하는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 우린 다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상의 세계에서 we have a tendency.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less defensive. 방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 as. 왜냐하면 자, 여기 해석할 때 잘 할게. 이쪽으로 와보자. 대열이라고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는 요거밖에 몰라. 보통. 그치?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근데 좀 깼으면 좋겠어. 대열로 문장이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비동사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일반 동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동사 해석하면 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됐지? 자, 다시 대열, 동사, 주어 이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뭐랄까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as. 어디에? 우리의 웰빙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굳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딱히 위협이 될 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글쓴이가 초반에 뭐라 그랬어? 약간 편집증적이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야.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약간 예민하게 굴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질문 해봤습니다. 여기까지.